교통부지 그만하자. 지하철을 연결하라. 저 자식 경우도 지금 그 자식이 둘이 있는데 다 나가 살거든요. 너무나 대중교통 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이제 원당이랑 그런 지하철과 연계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가 도로는 좁고 차는 많다 보니까 그 광역버스는 이제 일산 내 지역들을 좀 많이 돌고다 보면 그 안에서도 한 40분이 돕니다. 결국은 거의 강남 넘어가는데 1시간 정도씩 더 할애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통 소외의 섬.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치 않아 도심으로의 이동이 쉽지 않은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짧은 거리도 애둘러 가야 하는 현실.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해 긴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는 일상. 고양시 식사동 역시 그런 지역 중 한 곳입니다. 교통권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말하는 주민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은 교통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식사풍동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 식사동 풍동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촛불을 든 채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은 다름 아닌 교통 불편의 호소. 그동안에 이제 서울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고 차원과 그리고 교통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교통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이렇다 할 개선책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 결국 주민들은 직접 거리로 나와 교통개선 촉구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요. 나와서 버스를 타서 전철을 탈 때까지의 시간이 평균 잡아서 한 45분 내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로 또한 그 원당역에서 전철을 탔을 때 강남 교대역까지 한 50분 정도 걸려요. 식사동 풍동 지역과 인접한 지하철역은 3호선인 원당역과 대곡역, 그리고 경의선인 풍산역과 백마역이 있습니다. 모두 도보 이용은 어려운 거리로 마을버스를 타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하지만 각 역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용이치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 자식 경우도 지금 그 자식이 둘이 있는데 다 나가 살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너무나 대중교통 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재산상의 경제적인 또 타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을 또 다시 부양해야 되는데 또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상황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자가용을 또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지출 부분, 그런 경제적 손해가 너무나 큽니다. 식사동 풍동 지역에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마을버스와 서울 도심으로 가는 광역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버스는 수익성을 이유로 일산 지역을 돌아 나가고 자연스레 소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고양시 식사지구에는 입주 물량 예정분들까지 합친다면 8만여 분이 지금 거주하게 되는 대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막상 와보니까 교통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만 시나 관계 당국에서 적절한 대안이 나오질 않았고. 저희 단지가 지금 한 8만, 그러니까 인구 분포도 주민등록상에서 분포된 걸 보면은 2018년도 11월 기준으로 해서 한 8만 5천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이 2차, 3차 들어오고 그다음에 두산 위브더 플러스 뭐 이런 쪽도 다 분양이 되고 이제 동국대도 이제 이전하는 것이 다 완료가 되면 한 12만, 13만까지 보고 있습니다. 예. 식사동 풍동 지역의 기존 입주단지 주민은 약 8만 5천여 명. 여기에 새로 입주를 앞둔 단지, 인근의 동국대 병원과 바이오 메딕 캠퍼스 이주로
유동인구는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사동, 풍동 지역의 교통 여건은 제자리 걸음으로 교통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택지지구를 포함해 여러 신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 신도시가 조성되고 대중교통 체계가 마련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지 8년여.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식사동의 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식사지구 계획 당시의 교통 운영 계획은 무엇이었고 8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교통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 근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식사지구의 분양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 입주 후 8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개선된 것이 없다며 교통 불편을 호소합니다. 시내버스라도 이렇게 좀 직결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노선버스들이 간선교통하고 이렇게 연계되게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고양시의 특징이 이제 마을버스가 주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굴곡도가 크거든요. 마을버스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아직까지 상당히 좀 불편함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식사지구가 처음 계획될 때 같이 검토됐던 광역교통망 계획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로라든지 이런 쪽과 연결이 안 되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설계가 됐었고요. 부실하게. 두 번째로는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이 버스 노선도 상당히 불편하고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 같은 정시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라인이 전무한 상황. 지하철역을 가기 위해 8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버스 몇 대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서울로 가는 버스도 도심 중앙로를 경유하는 M버스를 포함해 몇 대의 좌석버스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식사지구가 계획되던 당시의 교통계획은 지금의 상황과는 달랐다고 하는데요. 경전철 문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식사에서 저기 이제 대곡으로 자유로 연결되는 그 도로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식사동에서 킨텍스에 이르는 모노레일 경전철, 그 다음에 식사동에서 곡산역을 거쳐서 제2자유로에 이르는 직선 도로, 그 다음에 서울 상암동 그 강매동 쪽에서부터 문산에 이르는 도시 고속화도로, 이 세 가지를 내놔서 분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2년 뒤에 개통이 될 그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이외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경전철과 도로 확장을 홍보했던 2007년 12월 분양 당시 시행사 측은 식사지구가 광역교통의 수립으로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거라 홍보했지만 식사동, 풍동 지역의 교통 여건은 홍보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 주민들은 약속이 지켜질 거라 믿으며 8년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사실 이제 8년 동안 주민들이 많이 참고 있었던 거는 이제 고양시에서 이제 초기에 이제 분양을 하면서 했었던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이 있고, 촛불 집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저녁 8시에 모여서 하거든요. 그게 촛불을 켜려고 저녁 8시에 하는 게 아니라 퇴근을 하고 오면 딱 도착하는 시간이 8시니까 사실 너무 출퇴근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만한 이런 체력적인 조건 이런 게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차 태워주면 되고 자가용으로 이제 애들 이제 픽업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대중교통, 그리고 이제 또 출퇴근하면서 이제 그런 문제, 그런 부분들이 또 나타났고. 교통 소외 지역의 특징으로는 교통 불편에 따른 자가용 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이는 다시 교통 개선책 마련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수원시의 호매실 지구가 꼽히는데요. 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뭐 제가 알기로 한 1,500억 정도를 철도 건설에 비용을 부담을 했는데 지금 10년째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철도도 같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승용차 위주의 통행 패턴이 고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게 들어가면 사실은 이용률이 떨어지죠. 주민들은 벌써 승용차에 적응이 돼가지고.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선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이라 해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식사지구 역시 수원의 호매실 지구 사례처럼 광역교통 분담금을 지불했지만 약속했던 교통 대책은 물론 불이행에 따른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철도니까 철도만큼 뭐 이용을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이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막상 이게 와서 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은 거예요. 뭐 철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전철이 대부분 이 하천을 따라서 많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역까지도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고요. 일단 경전철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실패 사례 때문에 고양시가 도입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식사지구가 들어올 때 시가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계획을 시가 중간에 예산 부족 또는 사업성의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완공을 하질 않았어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실패로 도입이 어려웠고 예산 부족, 여기에 식사동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반대에 나서면서 결국 경전철 건설은 무산됐는데요. 기존 그 주민들, 그 백마 마두 주민들의 그 상당한 그 반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또 경전철이 도중 하차했다는 그러한 쓰라림도 있었고요. 결국 분양 당시 약속했던 교통 대책은 물론 대안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식사동 풍동 지역의 답답한 교통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인데 주민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양시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분납금이 500억을 불릉명에서만 500억을 냈어요. 고양시 차원에서도 똑같이 매칭 펀드라고 해서 500억을 넣어서 1000억을 가지고 이 대중교통에 대한 도로라든가 를 개발했어야지 되는데 전혀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고양시 교통정책실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사용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그 질문을 던진 상태에 있습니다. 고양시에는 지하철 3호선과 경의선 그리고 각 도심으로 가는 광역버스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일산 신도시에 치우친 상황. 식사동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요. 이런 교통 불균형은 그 범위를 넓혀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교통비 지출은 2배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교통 개선책 마련을 위해 교통 불균형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양시의 교통 상황을 살펴보면 일산 신도시를 관통하는 3호선과 경의선 라인이 지나고 있고 광역 및 시내 버스는 일산 중앙로를 중심으로 하는 일산권역과 통일로를 중심으로 하는 덕양권역 노선이 양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교통망의 대부분은 일산 동구와 서구에 집중돼 식사동 풍동 지역을 포함한 타 지역 주민들은 이에 따른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 중심가를 보면 지하철 3호선, 또 경의선, 이번에 대곡 소사 일산 연장까지, 그 다음에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GTX까지 연결이 되고요. M버스가 추가 시설이 되는 등 버스, 지하철 할 거 없이 교통 공급이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외곽 지역에 일반 시임에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공장지대도 또 따로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런 외곽 지역에서 느끼는 어떤 그 교통의 소외 이런 것도 많죠. 고양시도 지역 내 교통 불균형을 인지하고 교통 소외 지역의 개선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불균형의 문제는 크게 보면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차도 있어 이에 따른 개선책을 촉구하는 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 남부에 비해서 인구 밀도도 낮고 그다음에 산악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런
그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제약 조건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많은 수요가 이렇게 메워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악순환이죠. 수요가 없으니까 인프라가 개발이 안 되고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인구와 산업이 들어오질 않고. 경기 북부의 교통망 개발이 활성화되고 이는 다시 고양시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지역 특성상 교통망 개발에도 제약이 있었는데 방법은 없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끊으려면 사실은 선투자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먼저 이 인구나 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끔 선투자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방식이 예타 면제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경기도가 그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선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경기 북부에. 예,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한 남부에 7, 북부에 3. 인구도 뭐 7대 3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한 5대 5 정도로 이렇게 투자비를.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교통 불균형 극복. 결국 교통 불편의 개선책 마련은 그런 물음에서 출발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은 철도 교통입니다. 제 시간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철도 교통을 선호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철도가 내 집 가까운 곳에 들어서더라도 거쳐야 할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현실이죠. 그렇다면 지하철 연결을 촉구하는 식사동, 풍동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 그 방안은 무엇일까요? 식사동, 풍동 주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교통 개선책은 철도 교통의 용이한 이용, 특히 경의선과 3호선, 향후 GTX 건설이 예정된 대곡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인접 도시에 가려고 하면은 정확한 시간 데이터가 좀 필요한데 약속을 시간이 타임이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버스를 가다 보면은 30분 걸릴 때도 20분 걸릴 때도 있고 50분 걸릴 때도 있다 보니까 여기서 뭐 만약에 뭐 원당으로 바로 가는 지하철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여기서 또 이제 대곡으로 바로 가는 또 지하철이 있어준다면 저희들이 이제 10분 안에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식사동에서 대곡역까지 좀 접근성을 확보를 해달라, 이제 출퇴근이 좀 용이하게 해달라는 부분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뭐 지하철이든 경기도시철도든 트램이든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좀 노선을 확보를 해달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측 가능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광역버스의 서울 진입이 쉽지 않은 현 시점에서 철도교통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로 대부분 이제 들어가는 교통 수요를 도로가 받아줄 수는 없거든요. 벌써 뭐 서울시는 이제 더 이상 도로도 안 열어줄 뿐더러 들어간다고 해서 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유 용량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철도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철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 우리는 식사동, 풍동 지역의 철도 개선책은 없는지 고양시에 답변을 요청했지만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며 전해준 식사동, 풍동 지역의 교통 개선책은 동서를 잇는 버스 노선과 광역버스를 포함한 버스 증차 계획, 올해 운행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철도교통 계획에 대해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현 시점. 식사동, 풍동 지역의 철도교통 개선을 위해선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경전철이 됐든 뭐 중전철이 됐든 연장이 몇 킬로 이상 되면은 이제 일단 국비를 받거든요. 그러면 예타를 거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수도권은 어쨌든 예타 면제에서 이렇게 포함되지를 않다 보니까 예타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특히나 대곡에서 이렇게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삼성에서 연장하는 노선을 이렇게 보면 중간에 산악지역이나 농경지가 되게 이렇게 그 위치에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 수요가 유발 안 되는 지역을 이렇게 장거리로 통과를 하다 보니까 대단히 이게 열악한 거예요. 경제성 측면에서.
철도가 연결되기 위해선 수요를 예측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통과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선 가능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다른 방안의 모색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경의선이나 아니면 일산선이라 그러죠. 일산선의 어떤 거점역과 그다음에 식사지구를 연결하는 뭐 가벼운 노면전차, 트램 뭐 이런 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 철도가 일반 철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준 공영이거든요. 관영, 공영이고 시내버스는 민영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접근교통수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민간 기업에서 하기를 바라는 거 참 유연하고요. 아예 관이 노선을 만들어서 뭐 입찰에 붙인다거나 해서 민간의 어떤 효율성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뭐 이렇게 좀 수용을 하고. 앞으로 대곡역이 이제 한 5개 노선이 지나가는 메가톤급으로 커지는 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와 대곡을 연결한다면 대곡에서의 편의성을 바로 이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시철도 방식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한 단계씩 발전시켜서 식사와 대곡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철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사동 풍동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고민과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 하지만 어떤 것도 확정짓지 못한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은 여전히 진행 중일 텐데요. 향후 늘어날 인구. 무엇보다 오랜 시간 인내한 식사동 풍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확실하고 빠른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고양시는 자족 시설이 적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최근 늘어난 택지 지구들로 광역교통망 확충이 절실해졌는데요. 그 일환으로 고양시와 관계기관도 식사풍동 지역의 교통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불편에 대물림은 안 된다며 오늘도 한 목소리를 내는 식사풍동 주민들. 물론 이들의 노력에도 교통 여건 개선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예상보다 많은 이해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깊은 고민과 노력, 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